2020년 3월 21일 토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되어 퇴소한 시민이 남긴 손편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관계자분들께 입소 첫날부터 퇴실하는 날까지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선에서 부족한 일손 가운데 분명 힘이 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시려는 마음이 느껴져 진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상황실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 맛있는 식사와 간식과 물품을 챙겨주시는 분들, 폐기물 정리해 주시는 분들, 힘들지 않은지 아픈 데는 없는지 자상하게 손 내밀어 주시는 의료진들과 상담사 선생님들, 엑스레이 검사를 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손길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시대의 진정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늘 꼭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 학생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편지를 남기고 완치되어서 퇴소를 하셨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무서운 바이러스이지만 우리 스스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완치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완치되었다고는 하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많이 겪으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대구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심리지원단 1577-0199에 전화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건강을 세심히 살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소 입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69명이 증가한 총 6,344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2,291명은 전국 70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1,988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1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하루 89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109명이 추가로 입원하거나 입소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290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1,885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실시 현황과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33,610명 중 약 87.5%인 29,42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체한 29,420명 중 25,301명은 음성으로 192명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3,94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4,190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종사자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 진단 검사는 98.7%까지 진행되었고 남은 230명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제 달성군 소재 대실요양병원에서 52명, 수성구 소재 시지요양병원 1명,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 1명 등 요양병원 3개소에서 5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실요양병원에 대해서는 6층과 7층을 동일 집단격리, 코호트 격리하였고 엘리베이터도 별도 운행함으로써 층간 이동을 금지하였으며 동일 건물 내 8층에 소재한 미주병원 7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 의료기관인 파티마 병원에서도 1명의 추가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병상 확보도 전국의 시도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상을 지원해 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용섭 광주시장님, 허태정 대전시장님, 최문순 강원지사님을 비롯한 시도지사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님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연 부단장님께서 재브리핑이 끝난 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 종교 행사에 따른 감염병 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대 종단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자발적으로 종교 행사 중단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와 종교단체에서 주말 행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어 주말 동안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경찰청과 협조하여 신천지 교회와 관련 시설 등 총 77개소에 대하여 51명, 경찰 26명, 대구시 25명으로 51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실시됩니다. 신천지 관련 시설은 매 2시간마다 전수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무시하고 종교 행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집회 행사 금지 명령 고지 후 해산 조치할 예정입니다. 종교 행사는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여 감염병 대량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교회와 그리고 종교 단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집합 예배 등 종교 행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확진 환자 격리 해제 기준 일부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 변경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치료 중인 환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감염병 관리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보다 강력한 감염병 차단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대구시 확진 환자 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자가치료 중인 무증상자에 대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후 해제하였으나 그동안 우리 대구시는 무증상자일 경우라도 3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를 해제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3월 15일 질병관리본부가 일부 지침을 개정해서 무증상자에 대해 3주간 자가격리 후 검사 없이 자가격리 해제하는 기준을 폐지하고 확진 후
7일째 진단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해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확진 후 7일째 진단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해제하는 것으로 준용하고, 부득이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에서 격리 치료를 하는 경우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확진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완치 판정이 내려지고 격리 해제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2월 18일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와 어렵고 힘들고 지루한 싸움이 어느새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는 확진 환자의 치료를 위해 수천 명의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이 마치 전쟁과 같은 생활을 해오며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격려야말로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대구가 채택한 새로운 방식의 방역 체계를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방역 수단으로 강제적인 봉쇄를 선택했다면, 우리 대구는 민과 관이 하나 되어 강력한 방역 대응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의 기세를 꺾고 이제는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5번째 주말입니다. 그동안의 답답한 생활을 잘 견뎌오고 계시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지치고 이로 인해 흐트러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과 우려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3월 28일까지 조금만 더 참고 힘내자는 3.28 대구운동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기에 강한 대구 시민들의 힘과 저력을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냅시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고 김신우 단장님과 김종윤 부단장님께서 추가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0시를 기준으로 7분의 사망자가 계십니다. 대구 64번째 환자분은 남자 76세입니다. 고혈압, 당뇨, 폐 섬유증을 가지고 계셨고 3월 2일 경북대학교 응급실에 내원하셨습니다. 3월 3일날 확진되셨고 3월 20일까지 치료를 하셨으나 3월 20일 00시 5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65번째 대구의 사망자는 84세 남자십니다. 고혈압, 치매, 뇌졸중, 고지혈증이 있으셨고 영남대학교 병원에 3월 17일 날 방문을 하셨습니다. 폐렴이 있었고 3월 20일까지 치료하셨으나 02시 06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대구에서 66번째 사망자는 남자 92세십니다. 당뇨, 뇌경색, 부정맥을 갖고 계셨고 2월 24일 날 곽병원에서 검사 중 2월 26일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이후에 3월 2일에 대구 동산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하시다가 현재까지 치료
20일 날 05시 4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67번째 대구에서 사망자는 여자 86세입니다. 뇌졸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편마비로 계시다가 3월 15일 날 발열이 있었고 3월 17일 날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 3월 20일 10시 11분에 사망하셨습니다. 68번째 사망자는 여자 82세였습니다. 고혈압, 관절염, 쿠싱 증후군, 신비대가 있으셨고 대실요양병원에 3월 14일 날 입원 중 발열이 있었습니다. 3월 19일 날 검사에서 코로나 확진이 있었고 3월 20일 날 입원 중에서 여러 질환이 있었던 관계인지 사망하셨습니다. 13시 4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69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78세 여자십니다. 파킨슨병, 치매, 당뇨 등이 있으셨는데 한사랑요양병원에 3월 10일 날 입원하고 계셨다가 3월 17일 날 전수조사에서 코로나 확진을 3월 18일 날 확진되었고 3월 20일 날 보온병으로 이송을 준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서 16시 0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마지막 70번째 사망자는 남자 86세입니다. 기저에 질환은 연세가 많으신 것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파티마 병원에 2월 27일 날 입원하셨습니다. 폐렴이 있으셨는데 코로나 검사를 했으나 음성이었습니다. 3월 19일 날 재검사를 코로나 검사를 했고 3월 20일 날 01시 07분에 사망하신 상태였는데 코로나 검사 사후에 검사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7분의 사망자가 계셨고 그 다음에는 중증 환자로는 38명이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계시고 9명이 에크모를 하고 계십니다. 빨리 줄지는 않고 30여 분이 계속해서 중증 환자로 계시고 치료 중입니다. 어제 이렇게 젊으신 분이 사망이 아니고 중증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젊으신 분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사람이 고령자와 기저질환의 전파 경로가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 나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고 0.2%가 20대 사망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것들로 설명하는데 그러면 폐렴과 그건 뭐가 다른가? 폐렴은 폐에 좀 집중되어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폐뿐만 아니라 여러 다발성 장기 부전을 나타낼 때 우리 현대의학으로 해석 가능한 왜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또 측정을 해보면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젊으신 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0시 기준 추가로 확진되었던 34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천지 교인이 2명, 그 다음 신천지 관련 접촉자가 6분이고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22분, 그 다음에 아직 역학조사 중이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분이 4분 계십니다. 신천지 관련 접촉자 6분은 가족이 5분이고 그 다음 문성병원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1분 있었습니다. 검사를 한 경로별로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확진이 되어진 분이 7분이고 접촉자 조사에서 16분, 요양기관 전수조사에서 10분이 추가 확진되어졌습니다. 어제 실시된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어제 확진 환자 1분이 사망하셨고
퇴원 환자 중 한 분이 추가로 확진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브리핑 들어오기 전에 직원 3명, 그다음에 환자 7분이 추가 확진되어지셔서 현재 확진자 수는 총 79분입니다. 대실 요양병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추가적으로 환자 50여 명과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 조리사 1명이 추가적으로 확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환자 50명, 종사자 1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환자분들 중에 어제자로 사망자가 2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검사 이후에 양성으로 확진되셨고 한 분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나오신 분은 91세 여성분으로 치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셨는지는 저희가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연합뉴스 홍천정기합니다. 예, 연합뉴스 홍천정기합니다. 사장님, 우리 대구시가 지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3.18 대공운동을 지금 다음 주에 진행 중인데요. 최근에 계속 외국인 환자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팬데믹 선언도 있고 해서 좀 이걸 좀 더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가 좀 더 강조되고 있는데 이 대구운동이 좀 더 연장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대실병원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정신요양병원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가 예됐는데 환자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보호자들과 이런 좀 불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교회 종교시설 행사에 대해서 자제를 당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물리력 말 안 듣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물리력이나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방식을 밝혔는데 대구시는 그런 걸 좀 검토한 것이 없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3.18 운동의 목표는 저희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 하나 위험하지 않는 곳이 없고 누구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는 저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직원들끼리도 밥 먹을 때나 회의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최종 종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가 필요합니다. 정말 안정화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안정화되는 단계를 확진자 숫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동 경로와 접촉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단계를 안정화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 3.18 운동의 목표는 안정화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리고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확진 환자들이 지금 발생해서 아직까지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기에는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한 대로 오늘 내일 중으로 저희가 이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 모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감염의 확산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해 나간다면은 3월 28일까지 한 자릿수로 들어가는 목표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은 강한 자율 통제입니다. 그래서 주말 종교 행사나 모든 행사를 일체 금지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도 개학을 전면 연기하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와서 안정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단계의 방역 대책으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든지 외출 자제와 그다음에 모임의 중단 부분들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새로운 단계에 맞게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3월 28일까지로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 되면은 새로운 단계의 방역 대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중대본에서는 이미 다른 지역 차원에서는 이미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 두 번째, 대실 요양병원에 대한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까 브리핑해 드린 대로 50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어제는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제는 종사자들에 대한 결과만 말씀드렸고요.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실요양병원 8층에는 미주병원이 있습니다. 미주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어제 실시해서 오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종교 집회를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물리적으로 강제할 생각이 없냐고 여쭙습니다. 지금 대구는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종교계에서 너무나 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소중합니다. 물리력인 강제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종교계 전체로 확산할 필요는 저는 지금 현 단계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는 이미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그것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5대 종단을 비롯해서 우리 종교계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종교 행사를 일체하지 않으시고 사회적 거리 운동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방역 대책에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시고 미주병원에 대해서 미주병원에 환자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조치가 언제 될지 궁금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수조사에서 정신요양도 병원도 포함되어 있고 한번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미주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시행하고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로 넘어갈 생각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신병원 다음 단계로 또 재활병원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 문제는 역학조사관들과 지금 현재 다음 단계의 전수 진단조사에 대한 방향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구 MBC 한태영 기자입니다.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대실 요양병원 확진 환자 이송이 전체적으로 언제 끝날 건지, 한사람 요양병원에서도 이송이 좀 오래 걸렸는데 와상병원 병상 확보는 어떤 점에서 좀 쉽지 않은지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미주병원이 한 층에서 한 건물에서 같이 쓰는데 코호트 격리 같은 좀 더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감염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미주병원 현재 입원 환자 수하고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진 수 현황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교회와 종교단체에서 주말 행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어 주말 동안에 특별 활동 정도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신천지 교회 말고 또 다른 종교단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려가 있고 지금 사실은 주중까지도 하겠다는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설득해서 대부분 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가 할 거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 단습 점검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좀 자제를 권고하고, 또 혹시나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행정명령에 따르는 집해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떤 종교 행사가 진행될 거다 제가 섣불리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양병원들 미주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김종년 부단장님께서 제 질문 답변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거는 김신우 단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어제 그 26세 환자 관련해서 그 설명해 주셨는데 그 환자가 지금 에크모랑 인공호흡기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저질환자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인정보라서 밝힐 수 없다면 뭐 호흡기 계통이라든지 어느 계통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질문에서 20대 중에 한 명이 위중하고 한 명이 중증이라고 밝혔는데 네, 그 중증 환자도 그러니까 26세 환자가 위중이라고 본다면 이 중증 환자도 대구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이 중증 환자는 그러면 어떤 치료를 뭐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질문 답변이 다 끝난 후에 김신우 단장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설명 좀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저에 대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김신우 단장님과 김종년 부단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하십시오. 영암고 최수경 기자입니다. 이번 방역 대응 과정에서 대구에서 처음 대규모 확진자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도 많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시장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있으면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 많이 좀 느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고 확진자 관련해서 이번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대략치라도 그 숫자를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확진자 밀접 접촉자 문제는 최근에는 확진자에 대한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고 격리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이 몇백 명씩 쏟아져 나왔던 그 기간들이 우리 대구는 사실 한 10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밀접 접촉자를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진단검사를 굉장히 역량을 강화해서 곳곳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감염원들을 찾아내서 격리 치료하는 것이 지금도 저희가 주요하게 하고 있는 방역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생활보호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역대책 과정에서 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법 개정해야 되겠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방역대책을 하면서도 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백서 발간 준비라든지 또 제도 개선 문제도 함께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의무를 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반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데 확진 환자들 같은 경우 지금 자가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가에 계시겠다고 할 경우에 강제적으로 저희가 병원에 보내거나 생활치료센터로 보낼 수가 없는 것도 지금 감염법 예방법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그동안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저희가 이러한 이 감염병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우리 사회가 공론화하고 또 떠들었지만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이러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에 저희의 그동안의 의료 시스템이나 준비가 무력화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의료 시설의 확보, 의료 인력의 확보, 의료 장비의 확보와 같은 것도 전쟁 상황에 대비하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전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하는 법 개정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번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난 이후에 백서와 제도 개선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TBC의 이동입니다. 그 대실 요양병원에서 확진 환자 한 분이 전원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또 다른 한 분도 이제 보건병원 가시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까 질문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런 와상 환자들에 대한 병상 대구 동산병원에 20병상을 이렇게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요양병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전원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거는 김종현 단장님, 부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6분의 와상 환자가 계셨습니다. 아마 와상 환자 한 분을 받으셔서 그 병원들이 치료하고 돌봄까지 하는데 보통보다 한 3배 이상의 그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들마다 경증 환자나 중증도 이상의 이 환자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을 받아서 치료할 여건들이 잘 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6분 같은 경우는 보훈병원에 3분 그리고 대구의료원에 3분 이렇게 해서 한마음병원에 있던 와상 환자들은 전원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실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지역 내에서만 소화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어제 전국 시도지사님들께 전부 이 간곡한 사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고 좀 이분들을 전원 받아서 치료할 수 있도록 병상을 좀 지원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고 어제 밤 늦게까지 각 시장 지사님들께서 저에게 많게는 20에서 30병상, 작게는 5병상 정도는 함께 하겠다 이런 연락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꺼번에는 다 못 보내겠지만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각 시도의 병상들과 준비가 인력들에 대한 준비 이런 분들이 되는 대로 그렇게 전원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우리 김종현 저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네, 대구신문 조재창규입니다. 요양병원 대상 전수조사가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한번 조사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요양병원 종사자 중에서 이제 간병인 중에 외국인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확진 환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전수조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발병이 해서 양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금 당장은 한 그런 이 확진 환자들이 나왔던 병원에 대해서는 한 3일 후에 다시 전수 조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는 병원들까지를 지금 종사자도 전부 음성이고 그리고 또 생활인들도 전부 음성인 데를 다시 추가로 전수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역학조사관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은 추가로 외부에서 감염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 모를 그런 우려 상황에 대비해서 병원에서의 환자들의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코로나 방역에 맞게 하고 그리고
방역 대책들을 병원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하도록 지도하고 컨설팅하고 또 구군 공무원들 한 명들이 전담제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 중에 외국인이 있다는 부분들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있다고 들었습니까? 간병인 중에 외국인이 있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럼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 간병인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악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에 대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 우선 김신우 단장님부터. 제가 브리핑 때 미리 이야기 드린 게 20대 환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그 개인적인 개인 정보라서 어떤 계통의 기저질환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20대도 이렇게 전파에 전달하는 어린 아이들도 소수지만 전달하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 하고요. 본인들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꼭 아니다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로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저희들이 나이대를 다 보고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서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현재 제 귀에 또는 그 자료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그 사람 말고 또 있다라고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의 최종 확진자 수는 총 88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미주병원의 종사자와 환자들에 대한 검사에 대한 계획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종사자와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염 위험도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출입구가 같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사자분들을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주병원에 대한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서 감염도를 재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밀접 접촉자를 파악할 때는 일단 가족 접촉자와 그 다음에 직장의 접촉자, 그리고 특히 고위험 시설인 경우에 접촉자들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통계 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양병원 관련해서 관리한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요양병원에서의 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간 감염병 전문가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분들에게 각 요양병원의 감염 상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작성한 후에 이 체크리스트를 지정된 구군의 공무원들이 이용해서 계속해서 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좀 더 촘촘하게 요양병원의 감염 관리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숫자를 좀. 네. 네, 잠시만요. 한사랑 요양병원에 현재까지 총 88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미주병원요? 미주병원 확진자 수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확진자가 아니고 종사자 수하고 환자 숫자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영남대병원에서 환자 발생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26일에 입원해 있던 A씨 관련주세 녹화 관련해서요. 첫 환자 발생 및 입원실에 함께 있던 다른 환자 5명이 감염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첫 환자가 의심 증세를 보여서 검체 검사를 맡긴 뒤에도 6인실에 함께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남대병원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혹시 어긴 건 아닌지 한번 좀 짚어주시고요. 병원 내에서 그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나왔을 때 그 병원에서의 그 지침은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원 환자들이 발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고 이분들이 발열을 일으키는 경우에 모두 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라고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확진 검사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접촉자는 확진자는 확진자대로 접촉자는 접촉자대로 분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영남대 같은 경우에 1인실에서 6인실로 옮긴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환자분이 1인실에서 6인실로 옮긴 이후에 같은 병실에서 계신 환자가 발열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영대병원에서는 즉시 확진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후에 양성이 통보되자마자 이 환자분을 5인실에 혼자 별도로 바로 격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조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법이 규정을 위반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쳤습니다.